건강한 삶을 위한 지침서 TBC 클리닉 건강 365입니다. 의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치료법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허리 수술도 마찬가지인데 이른바 양방향 척추 내시경이 이 척추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맞습니다. 안 그래도 허리 수술 이야기 나와서 말인데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허리는 손을 대는 게 아니다. 그래요. 허리 수술 잘못했다가 마비 왔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 너무 네. 무섭잖아요. 맞아요. 네. 이런 말들이 참 많았는데 양방향 척추 내시경이 최근에 나오면서 네. 아니, 그런 말들이 쏙 들어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줘요 닥터스에서는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에 관한 모든 것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에 관한 오해와 진실을 팩트체크로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알려줘요 닥터스. 오늘의 주인공은 으뜸병원 박영규 원장입니다. 지금 함께 자리했는데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으뜸병원 박은규 원장입니다. 네. 앞서 저희가 잠시 얘기를 나누긴 했는데 네. 이 허리 수술 방법들이 참 많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방금 전에 얘기를 나눈 양방향 척추 내시경입니다. 네. 아니 근데 저는 사실 아직도 허리에 카메라를 넣어서 수술을 한다는 게 뭔가 좀 낯설거든요. 이게 정말 그래요. 가능한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듣기만 네. 해도 사실 너무 무섭거든요. 네. 내시경 하면 뭐 위내시경, 대장내시경만 맞아요. 들어봤지. 네. 척추에다가 갑자기 무슨 카메라를 척추내시경은 또 처음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닥터스에게 이거부터 먼저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위나 대장과는 다르게 뼈라든가 신경이 있는 척추를 내시경으로 수술을 한다는 게 참 믿기지 않는데 이게 어떻게 수술하는 건지 먼저 방법을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네. 쉽게 비유하자면 기존의 척추 수술이 집안을 수리하기 위해서 지붕 전체를 뜯어내고 들어가는 방식이었다면 양방향 척추 내시경은 벽면에 작은 구멍을 뚫어 정밀 카메라와 기구를 넣어 지붕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수리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쪽 구멍으로는 10배 확대되는 초고화질 카메라를 넣어서 병변 부위를 샅샅이 들여다보고 다른 쪽 구멍으로는 아주 미세한 수술 도구를 넣어서 신경을 누르는 디스크나 두꺼워진 황색 인대를 제거하게 됩니다. 눈으로 직접 보는 것보다 훨씬 크게 확대해서 보기 때문에 오히려 아주 미세한 혈관 하나하나까지 보존하면서 정교하게 수술할 수 있는 것이죠. 간혹 시술과 수술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보통 시술은 약물을 주입하거나 신경을 살짝 지지는 정도를 말하고 수술은 원인이 되는 덩어리, 디스크나 뼈를 직접 제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술은 당장 통증을 줄여줄 수는 있지만 원인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금방 재발하게 되겠죠. 네. 양방향 척추 내시경은 몸에 주는 부담은 시술처럼 작으면서 치료 효과는 수술처럼 확실한 방법입니다. 즉, 가장 적게 째면서 가장 확실하게 원인을 제거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비유를 아주 우리 원장님께서 잘 해주셨는데 네. 지붕을 다 뜯어내서 수리하는 것보다는 네. 잘 이렇게 살려가면서 수리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생각했던 것보다 이게 양방향 척추 내시경이 네. 훨씬 복잡한 그런 과정을 거치네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근데 기존에는요 구멍을 하나만 뚫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네. 네. 지금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은 구멍을 2개 뚫는다고 하셨어요. 네. 이렇게 2개나 뚫으면 뭐가 더 좋은 거예요? 네, 구멍이 하나인 단일공 내시경은 젓가락 한쪽으로 음식을 집으려는 것과 비슷합니다. 어렵네요. 네, 내시경과 도구가 한 통로 안에 갇혀 있어서 움직임이 매우 제한적이게 됩니다. 하지만 양방향 내시경은 양손을 우리가 자유롭게 쓰는 것과 같습니다. 왼손으로는 카메라를 들고 구석구석을 살피면서 오른손으로는 다양한 수술기구를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시야가 훨씬 넓고 기구 조작 범위가 아주 크기 때문에 과거 내시경으로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심한 협착증이나 난이도가 아주 높은 재수술까지 안전하고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원장님이 비유 맛집입니다. 앞에서는 지붕으로 비유를 그러니까요. 들어주셨고 이번에는 네. 젓가락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래요. 그러니까요. 2개의 통로를 사용하면 시야도 훨씬 넓어지죠. 거기다가 수술 도구도
훨씬 자유롭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해는 그래요. 되는데 네. 그래도 무서워요? 무섭잖아요. 구멍을 2개를 뚫어가지고 한다는 거. 어. 근데 이런 이야기들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까 처음에 들었던 것처럼 이 허리 잘못 손대면 마비 온다 맞아요.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러면 양방향 척추 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뭐 신경 손상 위험은 전혀 없는 건가요? 네, 모든 수술에 위험이 0%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네. 양방향 척추 내시경은 그 위험을 획기적으로 낮춘 방법입니다. 네. 개방형 수술은 시야 확보를 위해서 근육을 뼈에서 떼어내고 벌리는 과정에서 출혈이 생기고 시야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반면 양방향 척추 내시경은 지속적으로 식염수를 흘려보내면서 수술 부위를 깨끗하게 세척하기 때문에 시야가 매우 깨끗합니다. 또한 신경 주변을 건드리지 않고 병변만 콕 집어서 제거할 수 있어서 신경 손상이나 유착의 확률이 개방형 수술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게 됩니다. 오히려 무서워서 수술을 미루다 신경이 아예 죽는 게 더 위험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와, 그러면은 양방향 척추 내시경 같은 경우가 훨씬 더 신경 손상 위험이 줄어드는 수술이네요. 그래요. 안심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또 이 나이가 많거나 기저 질환이 있는 분들은 어떨지 또 궁금해지는데 아무래도 이런 분들은 수술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을까 싶거든요, 원장님. 이런 분들도 이 수술이 가능한가요? 네, 그 점이 바로 제가 생각하는 양방향 척추 내시경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예, 출혈이 거의 없기 때문에 수혈이 거의 필요 없고 피부 절개가 1에서 2cm라서 당뇨 환자분들의 고민인 상처 회복과 감염 문제에서도 매우 자유롭습니다. 실제로 80에서 90대 고령 환자분들도 수술 다음 날 바로 걸어서 퇴원하실 정도로 신체적 부담이 적은 수술입니다. 이야. 네. 그러니까 장점이 아니라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겠죠. 그래요? 혹여나 나는 당뇨가 있어, 아유, 나는 혈압이 높다 하시면서 걱정하셨던 분들은 글쎄요, 이제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포기하지 그래요?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아, 그러게요. 수술을 할 수 있다는 건 너무 좋은 소식인데. 네. 근데 이제 또 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네. 그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다크스. 그렇습니다. 근데 또 수술을 하게 되면은 뼈를 좀 깎아내야 된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아무래도 허리가 약해져서 좀 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수술 후에 이 뼈를 깎는 그 고통을 겪었으니까 물론 이제 큰 고통은 느끼지 않는다고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어떤 수술한 다음에 흉터나 통증이 남지는 않을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매우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척추관 협착증 수술은 신경을 누르는 두꺼워진 뼈나 인대를 깎아내는 과정이 반드시 포함되게 됩니다. 과거 절개 수술은 시야 확보를 위해서 정상적인 뼈도 일부 제거해야 했지만 이제는 내시경이 뼈 안쪽까지 쑥 들어가서 병변 부위만 선택적으로 깎아냅니다. 즉 척추의 전체적인 기둥 구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만 뚫어주는 방식이죠. 기둥을 건드리지 않고 통로만 청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술 후에 허리가 무너질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 흉터 걱정도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작은 구멍 2개는 시간이 지나면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허리 힘인데요. 기존 수술은 척추를 지탱하는 등 근육을 절개하고 벌려야 해서 수술 후에 근육이 약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양방향 척추 내시경은 근육의 결을 따라 미세하게 공간만 확보하기 때문에 근육의 손상이 거의 없는 술식입니다. 즉 수술 후에도 허리를 지탱하는 우리 코어 근육의 힘이 잘 유지되어서 일상 복귀 후에도 허리가 아주 든든하다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너무 네. 다행이다. 또 눌려있던 신경이 풀리게 되면은 환자들이 수술 직후부터 다리 저린 게 없어졌다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보통 수술 당일 혹은 다음 날부터 보조기를 차고 걷기 시작합니다. 일상생활로의 복귀는 일주일 정도로 아주 빠릅니다. 다만 뼈와 신경이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하므로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격한 운동은 절제했던 추간판이 회복될 때까지는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지금 뭐 얘기를 듣고 보니까 수술 후 남게 될 뭐 흉터나 통증 전혀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그러게요. 같습니다. 네. 그래요. 아니 그런데 네. 사실 내시경 수술하면 많이 나오는 이야기 중에 또 가장 네. 많은 확률을 차지하는 게 아유 해도
완벽하게 안 된다더라. 맞아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러니까 내시경 수술로 병변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재발도 된다. 이런 네.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예은 씨는 어디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그렇게 주워 듣고 오는지. 너무 신기하네요. 네. 저도 왜 알고 있죠? 그래요. 근데 사실 우리 주변에서 많은 얘기들이 참 이렇게 맞아요.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들을 다 듣고 믿고 이렇게 혹하면 또 안 될 것도 같은데 네. 일단은 우리 원장님을 모셨으니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원장님 어떻습니까? 예은 씨가 말한 그 소문, 그러니까 내시경 수술은 완벽히 제거가 되지 않아서 재발이 또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네, 그것은 초창기 내시경 수술 시기의 오해입니다. 오. 예전에는 기구의 한계로 병변을 일부만 긁어내는 수준인 경우도 있었지만 네. 지금에 이르러서는 현미경 수술만큼이나 혹은 그보다 더욱더 정밀하게 원인 부위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주변 조직을 거의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수술 후 유착으로 인한 통증이나 척추의 불안정증 같은 부작용이 적어서 장기적으로는 더 유리합니다. 재발 여부는 수술 방법의 문제라기보다는 수술 후 환자분이 얼마나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허리 근육을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제 주변 지인 중에서 네. 협착증으로 굉장히 고생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진짜요? 그래서 유합수를 해야 된다. 뭐 이래서 지금 수술을 너무 미루고 있는데 그럼 괜찮다고 말을 해도 되는 건가요? 오늘 방송 그러게 보라고 말입니다. 얘기를 해야겠네요. 그래야겠어요. 근데 그 유합술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수술의 일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네. 손상된 부위를 나사못으로 이렇게 고정하는 방법 이걸 말하는 거 아닐까 싶은데 우리 경력직인 예은 씨 이게 네. 맞는 거죠? 아니 근데 이렇게 들으니까 너무 무시무시하고 잘 모르겠고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원장님 닥터스라고 해야겠죠? 닥터스 이게 정말 이렇게 큰 수술도 내시경으로 가능한 거예요? 네, 놀랍게도 가능합니다. 어머나. 예전에는 나사못을 박으려면 등을 크게 째야 했지만 네. 이제는 내시경을 통해서 신경 통로를 넓히고 케이지라고 부르는 인공뼈를 넣는 유합술까지 진행합니다. 이야. 절개 수술에 비해 근육과 만성 통증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서 유합술이 필요한 환자분들에게 정말 큰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은 고도의 숙련도가 필요하므로 반드시 경험이 많은 전문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유합술 같은 이렇게 큰 수술까지 이 내시경으로 수술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네. 뭐 우리가 하지 않을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네. 그러게요. 진짜 네. 듣고 보면 볼수록 정말 장점이 너무 많은 수술이다. 아니 근데 이제 또 현실적인 고민이 슬슬 올라오잖아요. 그래요. 비용. 요런 게 조금 걱정되잖아요. 예. 네. 보험 되나요? 너무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보험 됩니까? 양방향 내시경 수술은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입니다. 다행이네요. 물론 병원마다 사용하는 일회용 정밀기구나 특수 장비에 따라서 비급여 항목이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회복 기간이 짧고 그래서 입원비가 줄어들게 되고 빠르게 생업에 복귀할 수 있다는 경제적 이점을 고려한다면 네. 장기적으로는 훨씬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야, 보험까지 되면은 너무 네. 좋은데요. 그럼 또 이제 궁금해지는 게 수술 과정입니다. 네. 이 식염수를 계속 흘려보내면서 그 수술 부위를 좀 세척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 혹시나 그 물이 좀 남아 있어가지고 네. 몸에 뭐 문제가 된다던가 아니면 머리 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위험하죠. 그래요. 위험하죠. 네. 어떻게 그런 되나요? 걱정 들 수도 있고 네. 저는 또 한편으로 어떤 걱정이 들었냐면 이 방사선 노출에 대한 부담이 좀 되지 않을까 이런 그럴 수도 생각을 있겠네요. 했습니다. 그래요? 수술 중에요. 엑스레이를 계속 찍는다고 들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요. 예, 그런 게 또 궁금해질 수도 있겠는데 일단 원장님 어떻습니까? 수술할 때 세척 부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방사선 노출 위험 부담 이런 건 어떻게 되나요? 네, 물 사용에 관한 건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수술 중에 사용하는 물은 우리 몸의 성분과 가장 유사한 생리식염수입니다. 이 물은 수술 부위를 깨끗하게 씻어내고 실시간으로 다시 바로 배출되게 됩니다. 뇌척수의 그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세척하기 때문에 머리로 올라가는 일은 없으며 오히려 실시간 세척 덕분에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이나 뼈가루를 깨끗이 씻어내서 수술 후의 감염률을 획기적으로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방사선 노출에 대한 걱정을 하셨는데요. 네. 수술 위치를 정확히 잡기 위해서 시암이라고 하는 실시간 영상 장비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양방향 척추 내시경은 내시경 카메라가 안으로 들어가서 직접 눈으로 보고 수술하기 때문에 네. 기존 수술에 비해서 오히려 영상 장비 사용 시간이 훨씬 짧습니다. 오.
환자에게 노출되는 방사선량도 일상생활에서 받는 양과 비교해도 매우 미미한 수준이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수술 과정부터 그리고 걱정되는 부분까지 우리가 꼼꼼하게 이 내시경 수술과 관련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장점이 많게 되면은 양방향 척추 내시경을 우리 허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위에도 좀 맞아요. 적용을 시켜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 그러게요. 네. 허리만큼이나 또 예민한 곳이 바로 이 목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목 디스크 얼마나 네. 힘들어요. 요 가능할까요? 목 디스크도 양방향 내시경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과거 목 수술은 앞쪽 목 주름을 절개하고 식도와 기도를 옆으로 밀어내며 접근해야 해서 환자들이 심리적으로 매우 힘들어하셨습니다. 하지만 양방향 내시경을 이용하면 목 뒤쪽으로 아주 작은 구멍만 뚫어서 신경을 누르는 디스크만 제거할 수 있습니다. 목은 허리보다 신경이 예민한 곳이라서 8배에서 10배 확대되는 내시경의 정밀함이 빛을 발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 목소리가 변하거나 음식을 삼키기 힘든 부작용이 없이 안전하게 치료가 가능합니다. 너무 좋은데요? 저희 사실 아까 방송 전에 그래요. MC님이랑 영서 씨랑 목 디스크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요. 맞아요. 예, 팔끝이 팔이 저리다고 저리다고. 하니까 네. 예, 목 디스크의 영향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근데 잘 들으셨죠? 이 내시경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얼마나 네. 이 다행인지. 정도까지는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나중에 참고하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죠? 네. 자, 이때 진짜 원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네. 내시경의 혁명이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수술 후에 회복 과정이나 또 관리 방법도 한번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네. 아까 전에 그 보조기 착용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몸의 중심이 허리잖아요. 맞아요. 네. 보조기를 착용해줘야 되죠? 네. 원장님 어떻습니까? 수술한 다음에 보조기를 어느 정도, 어느 기간 동안 착용을 해야 될까요? 네, 근육 손상이 적어서 회복이 빠르지만 수술 부위가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는 외부 충격으로부터 반드시 보호가 필요합니다. 네. 보통 약 2주에서 4주 정도 보조기 착용을 권장합니다. 이는 허리를 꽉 잡아주어 통증을 줄여주고 환자가 무의식적으로 허리를 크게 숙이거나 비트는 동작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안전벨트 같은 역할을 합니다. 네. 일상적인 보행 시에만 착용하면 되고 잘 때는 벗으셔도 됩니다. 그렇군요. 아, 그러면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오늘 우리 궁금한 거 되게 많다, 그죠? 이날 다 물어봐야죠. 맞아요. 네, 팔이 한번 저려봤기 때문에. 중요하다. 네. 그래요. 혹시 비행기 타는 건 괜찮나요? 왜냐면 비행기의 내부 맞아요. 기압이 낮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수술 부위에 뭐 무리가 가거나 하진 않는지 맞아요.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왜 개복 수술 직후에는 비행기를 바로 타면 안 된다 이런 그렇죠. 이야기가 맞아요. 있잖아요. 네네. 원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수술 후에 비행기를 타거나 좀 장거리 여행을 가도 괜찮은 걸까요? 네. 네, 가벼운 산책이나 일상적인 움직임은 수술 다음 날부터 가능하지만 네. 좁은 좌석에 오래 앉아 있어야 하는 장거리 비행이나 운전은 수술 후 최소 2주에서 4주 정도 지난 뒤에 권장합니다. 앉아 있는 자세 자체가 척추 디스크에 가장 큰 압력을 주기 때문입니다. 네. 여행을 가시더라도 1시간마다 한 번씩 일어나서 꼭 스트레칭을 해주실 수 있는 시기가 됐을 때 떠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네. 네. 또 수술 후 운동을 해도 되냐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네. 수술 후엔 오히려 더 즐겁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진짜요? 오. 다만 단계가 필요합니다. 네. 수술 후 한 달까지는 걷기 운동 위주로 하시고 2달에서 3달째부터는 코어 근육 강화 운동을 병행합니다. 네. 네. 풀스윙이 필요한 골프나 격렬한 테니스 등의 운동은 보통 수술 후 3개월 정도 지난 뒤 재활 상태를 확인하고 시작하시길 추천합니다. 네. 네. 통증 없이 제대로 된 자세로 운동하면 척추 건강에 더 도움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요즘에 특히 야외 활동이 참 많아지는 그런 계절인데 네. 예, 수술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이런 내용들 꼭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제 또 궁금한 거 딱 한 개 더 있는데. 네. 뭔데요? 예시 뭐게요? 근데 뭔지 딱 알겠습니다. 영서 씨 마음이 또 제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세상은 넓고 병원은 많다. 그럼요. 자, 어떤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가? 이게 참 궁금합니다. 경력직 맞네요. 예, 박수 좀 쳐드리고요. 예. 안 그래도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 장비도 병원마다 다 다를 거잖아요. 환자가 과연 어떤 장비를 선택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병원을 선택하는 기준은 뭐가 되어야 할지 이런 것 좀 궁금합니다. 그래요. 궁금하네요. 네, 장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시스템입니다. 고해상도 내시경 장비와 척추 수술 전용 미세 기구들이 잘 갖춰져 있는지, 그리고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서 수술실이 철저하게 무균 상태로 관리되는지가 핵심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장비는 결국 원격 제어되는 의사의 손입니다. 장비의 성능을 100% 끌어낼 수 있는 숙련된 전문의가 있는 병원을 선택하시는 것이 정답입니다. 네. 오늘 네. 닥터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낀 거는요. 네. 그러니까 막연하게 무서워하기보다 제대로 알고 잘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닥터스의 말씀을 듣고 생각한 게 고민은 역시 수술과 회복만 늦출 네. 뿐이다.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자가 수술을 결정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좀 이렇게 점검하고 체크해 봐야 될 부분이 있다면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내 증상이 비수술적 치료로 해결될 단계인지 아니면 수술이 꼭 필요한 단계인지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6주 이상의 물리치료나 약물치료에도 효과가 없거나 다리에 힘이 빠지고 대소변 조절이 힘들다면 지체 없이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양방향 내시경은 분명 좋은 도구지만 가장 좋은 것은 환자에게 꼭 필요한 순간에 정확하게 시행되는 것입니다.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본인의 상태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의부터 적용 방향 그리고 수술 후 관리 방법까지 양방향 척추 내시경과 관련된 모든 것을 아주 세심하게 알아봤습니다. 자, 원장님 마지막으로 허리 수술을 고민하고 계신 많은 분들을 위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전해주시죠. 네, 많은 분이 허리 수술은 끝까지 참아야 한다고 말씀하시지만 현대의학의 목표는 통증을 참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에 있습니다. 마비 증상이 오거나 대소변 장애가 생길 때까지 참으면 수술을 해도 신경 회복이 더딥니다. 양방향 척추 내시경처럼 몸에 무리를 주지 않는 안전한 방법이 있으니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정확한 진단을 먼저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안 아프게 잘 걷는 것, 그것이 건강한 노후의 시작입니다. 네, 오늘 알려줘요 닥터스는 으뜸병원의 박은규 원장과 이렇게 함께 해봤습니다. 허리 수술은 단순히 튀어나온 디스크를 제거하거나 또 좁아진 척추관을 넓히는 일이 아닙니다. 무너진 우리 삶을 다시 세우는 일이니까 통증이 있는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빨리 병원을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원장님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